나는 떳떳하다고 해서 이혼이 무조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혼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12전차 변호사, 좋은 변호사 이혼을 부탁해 안변입니다. 이혼을 막상 하시고 싶은데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막상 저 사람이랑 헤어지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또 자녀가 있을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혼 소송에서 결정돼야 될 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알고 넘어가면 도움이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어떤 게 결정이 되냐? 첫 번째, 이혼을 시켜줄지 말지를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재산 분할, 뭐 5대5, 7대3 이런 거 있죠. 부부 공동생활을 하면서 축적된 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건지, 재산 분할에 대해서 두 번째 결정이 되고, 세 번째는 친권 양육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어떻게 결정할지, 누가 양육권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네 번째는 양육비는 얼마를 하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마지막 5번째는 이혼에 있어서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지, 총 5가지에 대해서 이혼 소송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 5가지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협의 이혼을 하시면 되고요.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겠죠. 근데 주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 이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헤어지는 것 자체는 오케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돈 한 푼도 너 못 줘, 그냥 나가, 홀몸으로 나가,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러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이혼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소요되는 시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내 사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원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것처럼 순서대로 사건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 사건이 쭉 밀려있기 때문에 그 사건 하나하나 다 진행하면서 해야 돼서 사건 진행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제가 실제로 했던 것 중에는 소제기하고 나서 첫 번째 길이 잡힐 때까지 3개월 넘게 걸린 것도 있었어요. 빨리 끝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혼자 할 수 있을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면, 나는 떳떳하다고 해서 이혼이 무조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혼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위 5가지에 대해서 배우자가 내 말을 다 들어준다 하면은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확률이 10%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특히나 이혼 소송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10년 동안 혼인 생활을 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 10년 동안 한 생활을 다 촬영을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막 그럴듯하게 구구절절 이런 주장들을 막 펼쳐요. 근데 이거 보고 있으면, 소장 막 받아보면 속이 터집니다. 이거 어떻게든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반박해야 될지 모르겠고 화만 나고 눈물만 나고, 그래서 아싸리 처음부터 초반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아요. 어설프게 혼자 했다가 불리한 주장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왜냐면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증거도 잘 모아서 낼 필요가 있고,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될지도 잘 감이 안 오자,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하다가 나중에 변호사 선임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압류입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를 청구할 게 있는 경우, 뭐 상대방이 외도를 했어, 위자료 청구할 게 있어, 그런 경우에는 100% 이거 돈 빼돌리거든요. 그래서 돈 빼돌리기 이전에 배우자의 재산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가압류를 걸어놓는 게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월급 통장, 자동차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진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요즘 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법률적인 상식이 많이 늘어나서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뭐냐면 총 6가지인데 제가 띄워드릴게요.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뭐 유기하는 경우 쭉 있는데, 기타 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유가 있어야지만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런 6가지 이혼 사유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변호사님?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봤어요. 사실 그런 경우에 이혼이 안 됩니다. 이혼이 기각이 돼요. 그런데 실무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일단 소송을 제기를 하면 소송상 이혼도 있지만 조정 절차를 또 열 수가 있어요. 그 조정 절차 내에서 이 결정되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이혼 사유는 실제 없지만 심리상 당연한 건데, 왜냐면 상대방 배우자가 그냥 이혼하자고 말만 하는 거랑, 그리고 실제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이혼 소송까지 제기를 했어, 이런 경우랑 내가 그렇게 한 경우에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혼하자 말만 하는 거는 저 사람이 또 저러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일단 심리적으로 좀 충격을 먹고, 이 사람이 진짜 이혼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도 좀 정이 떨어지는 거죠. 그쵸?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도.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진짜 그만해야겠다, 소장 접수된 걸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조정에서 많이 끝나는데, 이 조정에서 잘 끝내려면 변호사가 여러 가지 재산 분할도 결정해야 되고, 양육비, 위자료 이런 것들을 상대방 변호사와 잘 조율을 해서 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두 번째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변호사님 그럼 2심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이 말씀 드립니다. 1심부터 일단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2심, 3심까지 하면서 2심 비용은 어떻게 돼요? 3심 비용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1심이 사실 중요도가 한 7, 80%가 넘어요. 1심에서 일단 판결이 나오면 2심에서 뒤집기 정말 어렵습니다. 2, 3심까지 처음에 할 때 생각하지 마시고 1심 일단 집중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정말 좋은 변호사 선임해서 잘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2, 3심은 그 나중에 문제라는 것. 이혼 소송을 실제로 하실 경우에는 소장 작성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재판의 진행 그리고 판결 선고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런 좋은 영상, 이혼과 관련된 도움되는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